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 영역의 차현우입니다. 자, TCC 영상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냐면은 지금 이제 때는 바야흐로 2월도 끝나가고 꽃피는 봄이 지금 되려고 하죠. 힘든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재종반에서 뭐 10년 넘게 특강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 재종반에서도 이제 개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투스 청서울에서도 작년에 강의했었고 또 다른 재종반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하면서 재수생들이 처음에 딱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가 이때야. 물론 일찍 시작하는 뭐 학생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정시 결과를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추가 합격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그 윤곽이 드러나고 나면은 재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2월 중순이나 3월 초가 되기 전에 재수 결정을 하고 대부분의 재종반들이 2월 한 셋째 주 요 시기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재종반에 함께 하고 싶지만 지역적인 어떤 상황적인 또는 어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재종반에 가지 못한 학생도 분명히 있고 또 단과 수업을 듣거나 또는 인강만으로도 재수 생활을 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재수생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거를 설명하지 않고 딱 집중해서 이거를 해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재수생 이야기지만 고3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고3이건 재수생들이건 동일한 시험지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고3들도 잘 들으세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왜 재수생들이 고3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느냐.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단계를 밟아가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고3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좀 재밌게 이름 붙여봤는데 무엇이 클래스를 결정하느냐. 뭐 이게 약간 이제 인터넷 밈처럼 그러잖아요. 클래스가 뭐 다르다 어쩌다 뭐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왜 재수생들이 재학생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적을 내느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년 수능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재수생들이 수능을 봤습니다. 인원수가 아니라 가장 많은 비율이. 그러니까 재학생의 수능 보는 비율은 68% 조금 넘고요. 재수생들이 수능을 봤던 비율은 30%가 넘어서 실제로 재수생들이 30%대가 시험을 봤던 사례는 수능 역사상 뭐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수능을 보기 전에 등록 인원이고 실제 시험을 안 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거 기준으로는 사상 뭐 가장 많은 재수생들이 봤고 그럼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재수생들이 역대급 가장 많이 봤을까? 하면은 진짜 신기하게도 역대 가장 많은 압도적인 결과를 재수생들이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이 재수생 관련 TC를 작년에 제작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재수생들이 봤던 비율이 26%였던가 8%였던가 이거보다 인원도 적고 실제로 1등급 비율도 낮았었는데 2023학년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2024학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자, 어떤 상황이 등장했느냐? 수학만 놓고 봤을 때 1등급을 받은 N수생 비율이 63% 정도 된 거. 그 다음에 2등급 받았던 비율이 57% 정도.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재수생의 57%가 2등급이라는 뜻이 아니라 1등급 전체 인원이 100명이라고 치면 그중에 62.9%가 재수생이었고 2등급 전체 인원이 100명이라고 치면 56.7%가 재수생이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재학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인원 중에 30% 정도가 재수생 시험 봤는데 1등급 전체는 30%가 재수생이 아니라 60%가 재수생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클래스 차이가 나는지 알겠지. 근데 이것도 역시 역대급이고요. 이게 지금 재작년보다 작년이 심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거를 뭐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용인되는 통념에 의하면은 뭐 재학생들은 점점 학습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도 준비하고 정시 준비하고 힘들어지고 재수생들은 정시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점점점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결과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는 아니고 며칠 전에 이제 교육 관련된 입시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공표한 자료, 그러니까 채점 결과를 토대로 통계 자료를 이렇게 예측한 거라서 뭐 완벽하진 않지만 뭐 소수점 끝자리 빼놓고는 거의 맞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알겠어요.
자, 첫 번째 할 이야기는 이 정도로 차이가 크다. 자, 이제 그 다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왜 이런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느냐? 쌤이 고3 강의도 방과후 특강 같은 걸 해본 적이 있거든요. 방과후 특강에서 뭐 자사고 같은 데 강의를 해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쌤이 EBS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은 주위에 동료 쌤들이 고3 학교 쌤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고, 이투스에도 고3 재수생 같이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어떤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고3과 재수생이 참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학습 시간이 재수생들이 1년 더 했잖아. 이것 때문에 클래스가 나타난다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간단한 논리입니다. 고3보다 재수생들이 압도적 결과가 나오는 것은 1년 더 공부해서 그렇다. 그럼 그건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재수보다는 삼수, 삼수보다는 사수, 사수보다는 오수, n수보다는 n 플러스 1수가 성적이 좋아야 되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생 정도까지는 압도적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또한 삼수, 사수, 오수가 된다고 해서 그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량이 많이 쌓여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차이가 0은 아니지만 이게 압도적인 결과에 모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는 마음가짐이, 절실함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확실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은 고3 학생들을 쌤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 고3 학생들이 많거든요. 단과 수업을 하면은. 고3 학생들 중에서 물론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비율들은 약간 고2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않아. 고2 때 공부를 하면서 약간 쉬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면서 학교 생활 라이프도 즐기면서 그와 동시에 공부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고3이 됐으니까 마음가짐을 하면서 공부하는 그 느낌과 재수생들은 어떤 줄 알아요? 재수생들은 일단 재수생이 됐어. 친구들은 대학 갔어. 나랑 정말 친한 친구도 대학생을 갔어. 나는 아직도 못 갔어. 그러면서 느껴지는 약간의 그 정신적인 불안함이 있죠. 그러면서 꽃피는 봄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날이 되면은 친구들은 대학 생활에서 성인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고등학교 연장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생기는 어떤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는데 그게 학습 태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할 때도 고3은 뭔가를 하나 해냈으면은 상대적으로 뭐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면은 재수생들이 이제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근데 제가 방법을 몰라서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달려드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면 지금 고3이 듣건 재수생이 듣건 똑같아요. 이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고3은 그래도 3월달 딱 3학년이 돼가지고 초반에 한 몇 주는 되게 태도가 좋아요. 근데 그 몇 주가 태도가 좋은 게 한 4월, 5월 되면은 그냥 속된 말로 개판이 됩니다. 왜냐면 다 친해지거든. 위아더 월드거든. 근데 재수생들은 어떤 학생들은 1년 동안 그 재수종합반에 있는 어느 누구와도 친구가 한 번도 안 되고 말도 한 번도 안 한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어떤 학생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상담을 하면서 1년 동안 재수학원에서 말을 한 사람이 선생님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도 되게 많아. 옆에 짝꿍 무슨 공부하는 상관없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막 짝꿍끼리 붙어있고 이러지가 않잖아. 그냥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흔히 말하는 클래스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내용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적인 면이 이런 점인 거야. 가장 큰 차이, 뭐 되게 많지만 그중 가장 큰 차이, 뭐 인강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동일한 내용을 공부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체화가 되는 게 고3과 재수생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고3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짧죠. 3월 달부터 수능까지 8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시 준비도 해야 되고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논술 준비도 해야 되고 수능 준비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짧아. 근데 대부분의 재수생들은 선택과 집중이죠. 물론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수능에 아주 많은 비중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학교 내신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수능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수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뭐 시중에 있는 무슨 사설 문제건 뭐 무슨 문제건 압도적으로 기출 문제가 중요한데 이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서 푸는 비율이 고3, 고3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율학습 시간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고3 라이프 사이클 예를 들어볼게. 아침에 학교를 갑니다. 수업을 촥촥촥 듣습니다. 한 4시에 수업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6시에 학원을 가는데 그 전에 집에 와서 잠깐 저녁을 먹고 이러면서 이제 학원 출발을 해. 그럼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일부 짬을 내서 공부하는 시간,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까지 일부 시간을 제외하면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대부분은 수업만 계속 듣는 거야. 그럼 이제 스스로 공부는 언제 하느냐? 밤 10시부터 하는 거야. 밤 10시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 반 돼.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했네. 아이고 우리 딸 고생했네 하면서 이제 뭐 씻고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새벽 한 뭐 한두 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래봤자 기껏해 한 서너 시간. 근데 그것도 진짜 집중해서 열심히 했을 때 하는 이야기고 밤에 새벽 한두 시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 다음날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습 시간이 상대적으로 고3이 부족합니다. 근데 N수생들은 어떤 줄 알아요? 재종반을 간다고 하더라도 재종반 안에서 대부분 자기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 있고 설령 풀타임으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을 다 듣는다고 하더라도 오후 한 3시 반부터 밤 10시, 11시까지는 풀 자습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습 시간의 비율이 재학생에 비해서 몇 배가 되고 그 시간 동안 뭐 하느냐? 강의를 들은 거를 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그 스스로 문제를 풀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바로 기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보통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게 학생들이 고2 때 뭐 내신 준비하면서 뭐 자이스토리나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무슨 이투스 같은 경우에도 뭐 너희들의 기출 문제 같은 것도 있고 뭐 EBS의 기출의 미래 기출 문제 같은 걸 풀어보면서 기출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시중에 널려 있으니까. 그러나 그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서 수능까지 가져간 학생들이 실제로 재수생들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3월 달에 성적이 막 60점도 안 된 정말 점수가 한참 부족한 학생이 9월 평가 모의고사에 96점 받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했던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런 얘기했어. 너 성적을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 뭘로 공부했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재수 종합반에 수업할 때 3월 초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6월 평가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끝내라. 기출문제 안에 수능의 8, 90% 이상에 대한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공부하는 게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쌤 시키는 대로 학원 수업 듣고 복습하고 남는 시간 동안에 기출문제만 풀었습니다. 6월 평가 모의고사 보기 전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번 정도 풀었습니다. 아니 10번이나 풀었다고? 네, 처음에 한 번은 시간 많이 걸렸는데 나중엔 틀린 문제 중심으로 푸니까 2번, 3번 풀 때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습니다. 한 10번 정도 푼 것 같아요. 특히 어려운 문제들은. 이러면서 6월 평가 모의고사 점수가 80점대가 나와서 9월 평가 문제 96점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 안에는 충분한 자기 자습 시간 확보와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 수능에 많은 거를 할애하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기출문제가 거의 외워지다시피 그러면서 이런 질문 보통 해. 쌤 기출문제 계속 풀다 보니까 문제 보니까 바로 풀이가 생각이 나고 문제 보니까 바로 답이 보입니다. 반복해서 푸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지. 그렇게 문제를 보는 순간 풀이가 머릿속에 그려지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기출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수능 실전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등장을 하게 되면 수능에서 기출문제 유사한 형태가 한 7, 80% 반복이 되거든요. 그 반복된 논리가 나오면 중간 과정을 바로 답까지 직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그때 세이브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고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지금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미 이제 답은 나왔어요. 자, 충분한 자습 시간을 확보, 그리고 기출 문제를 외워지다시피 공부할 것. 그래서 쌤 강의 같은 경우에 기출 분석 및 실전 개념 강좌가 인사이트 강좌가 있거든요. 요거를 공부하시면 최근 트렌디한 형태의 분석과 기출 문제 풀이까지 다 끝납니다. 물론 기출 문제 여기 다 안 담겨 있죠. 그래서 기출 시너지라고 하는 교재가 이제 부교재로
보충 교재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요걸 같이 풀면서 진도에 맞춰 가지고 스스로 풀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논리들을 파악을 하시고 요게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극단적으로 말해서 최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이것만 풀어서 체화를 시켜서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은 여러분이 이때까지 한 번도 받지 못한 압도적인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수학은요, 절대로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거를 쌓고 쌓아서 이게 쌓여서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 애를 보면 막 대단한 방법을 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은 초등, 중등, 고등 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쌓아 나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했잖아. 어떻게 합니까? 수능의 관점에서 이거를 쌓아 나가는 거야. 그 쌓아 나가는데 재료가 되는 게 바로 인사이트와 기출 시너지에 있는 문제들, 이론들이니까 쌤 믿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걸 많이 봐요. 제가 이제 쌤 이야기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인강 들어야 되니까 뭐 컴퓨터도 빠릿빠릿한 걸로 이렇게 뭐 타블렛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책상도 막 의자도 좋은 걸로 바꾸고 뭐 학원도 끊고 이러면서 막 준비를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정작 그 준비하는 기간이 물론 이제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제로 내가 실천에 옮기는 시간을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완벽한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를 계획을 하는데 지나치게 세우지 마시고 계획은 그냥 여러분이 개개인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선생님이 말했던 큰 틀을 그대로 따라가시고 그 대신 여러분들은 실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완벽한 문제풀이, 완벽한 강의, 완벽한 교재, 완벽한 학습 환경, 실전은 하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수능 보는 당일날 여러분이 시험 보는 환경은 막 책상이 삐그덕거리고 옆에 친구들 막 기침하고 있고 낯선 교실에서 낯선 환경에서 시험 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보기 때문에 준비도 꼭 그에 맞춰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부하다 보면서 내가 잘 되는 부분과 잘 안 되는 부분 있잖아. 이것들의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교정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지 시작도 하기 전에 완벽하게 계획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많이 실패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쌤폰 강의에서 또 다른 TCC에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